세 번째 이슈도 이거와 연결해서 봐야겠죠. 한동훈의 발광. 두 번째 이슈는 김종민의 발광이었다면 세 번째 이슈는 한동훈의 발광이에요. 이게 오늘의 메인 이슈죠. 난 이게 정말 열받아. 송영길이 어디까지 정말 혐의가 있는지 마지막까지 가봐야지 아는 거죠. 난 그런데 이 검찰 새끼들이 송영길 대표를 수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이 오랜 시간 250일 정도를 소용을 잡으려고 검사들이 얼마나 많이 동원돼 가지고 송영길 대표 주변 사람들 100명 이상을 조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말 끔찍하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하고 다 끊기는 거야, 관계가. 내가 수사 왔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내 주변 사람들을 막 압수수색 하잖아. 그러면 내 인간관계가 끊긴다니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송영길쯤 되니까 이거를 막 버티고 나와갖고 오히려 막 싸우고 그러는 거야. 보통 사람 같은 경우는 못 견뎌요. 못 견뎌. 견디겠습니까? 이거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인데 나 어저께 너무 감동받았어. 어저께 혹시 홍사훈의 경제쇼 보신 분 계세요? 어저께 홍사훈의 경제쇼에 그 시민보 기자가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김건희 녹취록 공개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공개였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녹취록 구했는지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막 하는데 보세요. 너무 재밌었어. 그런데 마지막에 내가 너무 막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김건희 같은 경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완전히 통정 매매지 이게. 그 전까지는 김건희가 아니고 투기 세력들이 김건희 통장을 이용해서 했다. 그렇게 논리를 폈거든요. 근데 요번에 뉴스타파가 단독으로 특정 보도한 거지. 이 내용은 뭡니까? 김건희가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증거예요. 직접 개입하고 있다는. 그런데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기까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가령 검사도 거기에 포함되죠. 지금은 수사검사가 공판 그 재판하고 있는 검사가 아니고 그 검사는 딴 데로 갔는데 본래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수사하던 검사 있잖아요. 그 검사가 이런 자료들을 다 남겨놨어. 그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뉴스타파가 여차여차해서 그 자료를 얻어가지고 공개가 된 거거든. 그 검사들이 제대로 이렇게 증거 확보 안 해놨으면 이런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수사할 때 김건희 수사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했던 그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 거고, 또 하나는 더 앞으로 가면은 사실은 김건희 주가 조작 이게 벌써 몇 년 전입니까? 10년도 전에 있었던 거 아닙니까? 2010년인가 있던 거 아니에요? 1차가 2010년인가 9년인가 그때 있던 거 아닙니까? 이거 끝나고 지들은 다 성공한 줄 알았지. 그런데 그게 어떻게 다시 세상으로 나왔냐면 경찰에서 그걸 보고 이상하다 해갖고 인지수사 하는데 경찰에 있는 내부자가 그 자료를 뉴스타파에 제보하면서 그 사건이 커진 거 아닙니까? 내부 제보자가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뉴스타파한테 자료를 준 거 아니에요. 근데 어저께 시민보 기자가 그 제보자 얘기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왜냐면 그 제보자가 그렇게 내부 자료, 정말 윤석열하고 김건희한테 이 엄청난 타격을 줄 수 있는 자료, 내용 아닙니까? 그걸 제보했다는 이유로 그 이후에 사실은 엄청나게 시달린 거죠. 몇 년을. 계급도 강등되고, 그리고 엄청나게 사실은 시달림을 당한 거지. 근데 그게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었나 봐요. 시민보 기자도 그렇고, 그분도 그렇고. 그분이, 그 제보했던 분이 시민보 기자한테 나를 위해서라도 뭐 끝까지 이 사건을,
놓지 말아달라고. 신문보 기자도 얘기하더라고요. 울더라고. 울면서 사실 자기가 그래서 이 사건을 끝까지 지금 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나 진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프면서 저런 사람들 때문에 이게 진정한 내부 고발자지. 이게 진짜로 공익신고지 뭐야. 공익신고 아니야 이런 게? 근데 이런 공익제보자가 너무 고난 당하는 거야.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어저께 막 얘기하는데 참담하더라고요 진짜. 이런 공익제보자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와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갑자기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지 제가요? 이게 왜 했냐면요. 한동훈이 김건희 뭐 이제 특검이라든가 그 명품 가방 수수 관련해 가지고 말을 안 하잖아요. 명품 가방 물어보니까 나 잘 몰라요 해놓고 도망갔죠. 그리고 이 새끼 언론한테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 새끼 아닙니까? 아침마다 도어 스태핑 하잖아. 지가 대통령인 줄 알고. 근데 그런 새끼가 한 일주일 없어졌어요. 안 나왔어. 일주일. 근데 오늘 이제 법사위 그 전체회의가 있으니까 오늘 나오면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이제 한 거죠. 근데 정말 놀랬어. 난 정말 깜짝 놀랐어.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감당이 안 돼 도저히. 못 듣겠어요. 정말 개새끼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중에 자신 있는 분들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이 새끼 말하는 게 정말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이게 말이 되나? 현직 국무위원이거든요. 현직 국무의원 새끼가 나와갖고 이거 인터뷰가 뭐야 이거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하는 게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세상에 이런 새끼가 다 있어요? 황당해. 그럼 빨리 그냥 옷을 벗고 정치권 들어와서 민주당과 싸우던가. 근데 이 새끼는 아직 국무위원인데 국무위원으로서 아예 그냥 민주당을 적으로 놓고 싸우고 있잖아. 야, 정말 이거는 정말 사람도 아닌 새끼. 근데 더 열받는 건 뭐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앞에 송영길 대표 이야기했지만 검찰이 그 전부터 마찬가지야.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 수사할 때 보세요. 그리고 이번에 송영길 대표 잡으려고 수사하는 거 보세요. 지금 또 전현희 잡으려고 또 지금 뭐 술수를 부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주변 괴롭히는 거. 얼마나 정말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수사합니까? 우리는 범죄와 타협 안 해. 뭐 그런 마음 아니야. 그럼 좋다 이거야. 원래 대한민국 검찰이 그렇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은 정말 사냥하듯이 총 동원해갖고 탈탈 털은 나라라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어봤어 이 새끼한테. 김건희 특검 문제, 명품 가방 수수 문제를 물어보니까 이 새끼 오늘 뭐라고 하냐? 야, 김건희 특검은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동을 하기에 딱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은 몰카 공작이래. 이런 개새끼가 있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 피의자한테 따뜻해? 아니 지금까지는 이 정부가 윤석열 검찰이 한동훈이가 피의자들을 사실은 피의자라는 것만으로도 악마화시키고 저것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김건희 피의자한테는요 너무 따뜻해. 너무 따뜻해. 피의자의 인권 너무 존중하고 있죠 지금. 야, 깜짝 놀랐어. 김건희 특검 왜 하는 겁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잖아요.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문제예요. 주가 조작이 보통 문제야? 보통 문제냐고. 근데 그거를 수사를 똑바로 안 하니까 결국 미루다
특검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한다. 말은 해.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 법안들은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지 않느냐. 그리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수 조항까지 들어있다.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거선동을 하기 딱 좋은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다. 아니 이게 왜 악법이야? 미친 새끼. 아예 특검법을요. 요번 특검한 거를 악법이라고. 지금 법무부 장관이거든요.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악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좀 따져보자고요. 이 새끼가 하는 말. 우선 이 새끼 말은 맞지도 않아요.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합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어요. 병신 개새끼. 아, 법무부 장관 새끼가 법을 몰라 이렇게? 지금 국회에 특검법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이 뭡니까 본회의에 지금 이 올라갈 특검법은 정의당에서 발의한 특검법이죠. 이윤주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특별검사 임명 누가 하냐 그거죠. 한동훈 말은 정의당이 임명하고 결정한다는 거야. 무슨 정의당이 임명하고 결정을 합니까? 임명은 누가 하냐?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누굽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하고 싶은 말은 뭔지 아는데 정확히 팩트를 말해야지. 정의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혼자 정의당과 민주당이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정의당이 하는 건 어디냐면은 대장동 특검. 대장동 특검은 정의당이 하는 거고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특검 2명 추천하면은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결정은 윤석열이 하는 거예요. 결정 정의당이 하는 거 아니야. 12조. 지금 12조 가지고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거죠. 뭐냐면 사건의 대국민 보고,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본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 이게 특검이 무서운 점이죠. 응? 특검이 검찰 수사와 비교 안 되게 무서운 점이 뭐냐면 검사 새끼들은요, 지들이 수사할 때 좀 분위기를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정보를 흘리잖아. 근데 이게 다 보면은 피의사실 공표거든요. 흘리면서 언론들한테 야 좀 다 좀 써봐. 막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가거든요. 근데 특검은 그럴 필요가 없죠. 특검은 아예 특검법에서 뭐라고 합니까? 언론 브리핑을 매일 할 수 있어. 매일. 언론 브리핑 매일 할 수 있어. 그래서 김건희 특검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김건희 특검 관련해 가지고 나오는 내용들을요 매일매일 그냥 브리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김건희 특검 내용으로 도배가 되는 거지.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얘네들이요. 근데 두렵기 때문에 아예 그냥 거부하려고 하는 거지. 거부 안 할 수가 없죠, 뭘. 근데 지금 한동훈은 이게 독소조항이다. 그러는 거죠. 특검법 12조가 이거 진짜 이게 민주당이 선거 때 이용해 보려고 하는 독소조항 아니냐. 어?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돼 있는 독소조항. 근데 이 새끼 웃긴 새끼죠. 특검 요번에 김건희 특검에서 이거 지금 처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특검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거는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박근혜 특검. 응? 박근혜 때 특검한 거 소위 박영수 특검 있죠. 박영수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앞에 보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브리핑했던 이규철 특검보죠. 지금 이 사람 그냥 인기 많았죠. 특검보였는데 뭐 패션이라든가 뭐 무슨 매너라든가 그런 게 굉장히 뭐 좋다고 언론들이 엄청나게 박수치고 아우 이규철 멋있어요. 쌩 난리를 쳤죠. 이때가 이때예요. 이 특검에서 그냥 일일 브리핑 할 때. 근데 이 이규철도 양아치죠, 이 새끼.
이 새끼도 나중에 특검 있다가 그만두고 어디 갑니까? 골 때리죠. 롯데 가갖고 신동주 변호하잖아요. 이게 왜 웃기냐면요. 특검이 수사했던 대상 중에 롯데가 있거든요. 네? 지들이 수사했던 대상을 본인이 가갖고 갑자기 변호해 주는 거야. 이런 양아치 새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특검법 위반 우려가 있다. 뭐 그런 기사 나왔죠. 양아치 새끼들 진짜. 그 당시에는 박영수 특검이 영웅이었고 그 특검팀도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지 알았지. 그래가지고 이규철이가 이렇게 넘어갈 때 야 어떻게 저렇게 의로운 사람들 중에 이럴 수가 있냐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그냥 거기에 있던 놈 새끼들이 하나하나 다 양아치죠. 양아치 새끼들.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 이규철 지금 그 윤석열 사단에 있는 그 양아치 새끼들이 다 그때 여기 있는 새끼들이거든요. 양아치 집단 새끼들. 그러니까 우리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잡으려고 이 양아치 새끼들이 말도 안 되게 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는 너무 잘한다 막 그랬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거죠. 여기는 여야가 없어야 돼. 지금 국민의힘도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국민의힘이 볼 때는 검사들이 지랑 같은 편이고 이 검찰들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괴롭히고 막 문재인 정부 흔드니까 신나 보이지만 그 미친 개들의 사냥개의 이 발톱이 국민의힘으로 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국회에서 견제를 해야 되는 거야. 여야가 함께. 그냥 지금은 우리 편이야. 그때는 너희 편이었지. 그게 아니고 국회가 견제를 해야 돼요. 함께. 이때만 했습니까? 2018년도에 허위범 특검, 드루킹 특검이죠. 허위범 특검 때도 어떻게 했어요? 검사가 나와가지고 브리핑 했어요. 그때 너무 당연한 거였어.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브리핑 하는 거는요, 김건희 특검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동훈 이 새끼는 이게 무슨 독소 조항이래. 무슨 개소리야. 한심한 새끼. 그러면서 또 김건희 특검 말고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있지요. 그 문제를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한동훈 이 새끼 뭐라고 하냐.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물으니까 한동훈이가 민주당이 저한테 꼭 물어보라고 기자들에게 시키고 다닌다고 하더라. 야, 기자들 이거 듣고 가만히 있냐? 이 새끼들은요, 진짜 웃긴 새끼들인 게 아주 한동훈 같은 새끼들은 검사 새끼들은 지들이 기자들한테 정보 흘려주고 야 좀 써봐. 그러면 너무 몸에 익어 있으니까 다 그런 줄 알아. 지금 여기서 기자들이 와가지고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거든요. 이거 당연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한테 못 물어봅니까? 당연히 물어봐야지.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민주당이 시키니? 그러고 있어. 야, 씨발. 이 정도 되면은 기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네가 도대체 기사를 뭘로 하고 그런 말을 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질문했더니 야, 민주당이 시키니? 그렇게 질문하래? 그렇게 거들러 먹이고 있다니까요. 개새끼. 그러면서 그거는 몰카 공작이래요. 몰카 공작. 공작이래. 뭐가 공작이야. 김건희가 물건을 받았는데. 근데 이것도 문제죠. 나는 이런 거 나오면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게 FM이죠. 지금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 중앙지검으로 넘어갔어요. 수사 들어갔단 말이야. 그럼 법무부 장관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수사하는 내용이니까 내가 언급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근데 뭐랍니까?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몰카 공작이야라고 딱 말해버리잖아, 그냥.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거는 수사 가이드라인이에요. 검사들한테 야, 명품 가방 수수 문제 똑바로 수사해. 이거는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재형이라는 이 목사가 몰카 공작한 거 그게 초점이야? 라고 지금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아, 열받아. 아. 그러니까 이 한동훈을 진작에 탄핵을 했어야지요. 했어야 돼, 탄핵을.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되고 나서 탄핵한다는 분위기 있었잖아요. 그때 탄핵을 했어야지. 지금 또 질질 끌어다니다가 한동훈 탄핵하면은 너무 덩치가 커져. 키워주는 거야. 그 지랄 씨발. 키워주는 뭘 키워줘. 다 컸는데 이미. 심지어 지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가겠다고 하잖아 지금. 가면 좋은 건데 이런 새끼를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게 놔두고 있냐고요. 진작에 탄핵을 시켰어야지. 자꾸 때를 놓친다니까. 민주당이 때를 놓친다니까. 때를 놓치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렇게 정말 그냥 막 지 멋대로 말도 안 되는 게 활보하면서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명품 수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몰카 공작이 중요한 거야 라고 아예 지금 대놓고 막 떠들고 다녀 지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조국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은 무슨 말 한마디만 하면 그거 가지고 생 지랄을 떨었던 언론들이고 그랬었는데 이 새끼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데 어떻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냐고요 이게. 사실 오늘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습니까? 제일 황당해 이게. 윤석열 징계. 추미애 장관이 지난 2020년 12월에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 꾸려가지고 윤석열이 징계했죠. 징계했습니다. 딴 것도 아니야.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 배포. 또 채널A 뭡니까? 사건 감찰 수사 방해. 근데 채널A 사건은요 한동훈이 연관돼 있는 거야. 그래서 윤석열 징계는요 한동훈도 사실은 관계자예요. 그래서 이거 징계했어. 정직 2개월 겨우. 근데 윤석열이 난 이거 견딜 수 없어 하면서 사표를 내버렸어. 이것 때문에 사표낸 거예요. 이 윤석열이가 이건 부당해 하면서 사표를 내고 어떻게 했습니까? 난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죠. 그런데 2020년 10월 달에 법원에서 판결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야, 이 새끼야. 넌 정직 2개월이 아니고 너는 오히려 더 강하게 책임을 져야 돼. 라고 철저하게 법무부 손을 들어줬어요.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석열 정직 2개월은 정당하다는 거예요. 정확히 보면은 정직 2개월도 약하다. 더 세게 해라. 그런 취지였지. 그런데 갑자기 정권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을 누가 왔습니까? 한동훈이 오더니 어떻게 했어요? 1심에서 이겼던 법무부와 윤석열 간의 싸움인데 법무부에서도 법무부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긴 변호사 잘한 거죠. 근데 한동훈이 와갖고 어떻게 했어요? 이 변호사들 잘랐어요. 해고. 문자로. 문자로. 해고해서 문자로.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들 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판을 지려고 작정을 하고 있죠. 증인 신청 안 해. 재판에 이길 마음이 전혀 없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지금 패소할 결심이냐라고 막 얘기했는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패소했어. 그래서 윤석열 징계한 거 이거 처리 안 해.
한동훈이 진 거예요, 한마디로. 한동훈 법무부가 지금 엄청 이기던 거를 그냥 져버린 거야. 그러면 씨발 한동훈 법무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고개를 못 들어야지. 근데 얼마나 당당합니까? 마치 뭡니까? 개선장군. 개선장군이야, 한동훈 보니까.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상식적으로? 지금 지가 법무부가 하고 있던 재판을 졌어요. 근데 마치 진 게 아니고, 아싸! 아우, 해결했어. 그런 마음으로 들어왔어, 개새끼 아주. 이 새끼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됩니다. 이 문제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문제죠. 진짜 너무 기가 막혀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그럴 수가 있죠? 이번에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와 그 한동훈이 윤석열이 싸웠던 재판에서 윤석열이 이겼어. 윤석열 손 들어준 이유는 뭐냐면 추미애 당시에 징계 절차 위법이다. 그 핑계예요. 사유는 판단 안 했어. 근데 절차적인 위반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승! 한 거죠. 어떤 위반이 있냐? 검사징계법이라고 있어요. 검사징계법. 그 검사징계법 17조 2항에 보면은 재척, 기피, 회피와 관련된 조항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당연한 거죠. 아니, 만약에 윗사람이 밑에 사람 징계하는데 진짜 징계해야 돼 했는데 그 사람이 거기 관여하면 안 되니까 징계 청구만 하고 빠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징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윤석열이야. 검찰총장. 그런데 검찰 내에 검찰총장을 징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 한 명밖에 없어요. 얘네들의 논리는 뭐냐면 법무부 장관이 총장을 징계를 청구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더 이상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 안 되지. 거의 그런 논리인 거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가 들어오면 징계위원회에 소집해야 되고요. 심사 기일 정해야 되고요. 그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징계 청구했고 법무부 장관밖에 못해. 윤석열은요. 그리고 나서 당연히 본인이 장관이니까 위원회 소집하고 또 심사 기일 정했어. 근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추미애 너가 징계 청구해놓고 왜 네가 위원회 소집을 하고 네가 왜 심사 기일을 정해? 심사 기일 왜 지정을 해? 이거는 너 사건 심의 관여하지 못한다고 하는 17조 2항 위반이야. 그러고 있는 거죠. 개새끼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여연대가 성명을 냈어. 참여연대가 뭐라고 성명을 냈냐?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소송 2심 법무부 패소할 결심 결과인가 하면서 지금 그 내용이에요. 어떻게 1심에서는 그 징계 절차 위법성 이 항소심 재판부가 그 징계 절차가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재판부는 사건심이란 징계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 개시한 심의를 의미하고 기일 지정 회의 소집 등은 징계를 청구한 사람, 즉 법무부 장관이 관여하지 못하는 사건의 심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적법한 절차라고 봤다. 누가? 원심이. 원심에서는 추미애 장관의 이 행위가 적법이라고 했는데 지금 항소심에서는 이거는 위법이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우선 참여연대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같은 사안을 다른 두 개의 재판부가 동일하게 적법 절차로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만 유독 다르게 판단했냐? 비판하는 거죠. 또 하나는 패소할 결심. 한동훈 법무부 너희도 진짜 열심히 했냐? 한동훈 법무부가 우선 어떻게 했냐면 들어오자마자
1심 승소 후 승소에 기여한 변호인들을 모두 교체해버렸죠. 그리고 누가 들어왔냐? 김재한 변호사, 배태근 변호사, 기용주 변호사가 들어왔는데 이 새끼들이 들어와가지고 재판에서 이길 마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처분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을 단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고, 그래서 박은정 검사가 열받아가지고 나를 불러라 그랬잖아요. 당시 윤석열 감찰했던 담당관이 박은정 검사 아니야. 박은정 검사가 이 새끼들 하는 꼬라소리 보니까 제대로 안 하잖아. 증인도 안 불러. 그래서 내가 증인이니까 나를 불러라 했잖아요. 근데 이 새끼들 제대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려고 재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증인도 한 명도 신청하지 않고 준비 서면조차 늑장 제출하는 등 피고의 적극적인 방어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이런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새끼들은요 반드시 처벌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뭡니까 참여연대가 뭐라고 하는 거냐? 한동훈한테 이대로 만약에 상고를 포기한다면 그 자체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다. 즉각 상고하라. 상고해야죠. 아니 법무부가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 재판을 졌어 요번에. 근데 한동훈이 과연 이거 상고할까요 안 할까요? 야 이게 기본적인 양심이 있거나 주변 시선을 조금이라도 보는 새끼라면 당연히 상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상고 안 할 것 같아. 뻔뻔해가지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까? 법무부가 졌어요 요번에. 졌으면 상고해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법무부가 이기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지금 재판을 지려고 했던 건데 졌으니까 얼마나 좋아. 상고 안 하겠지. 국민들 눈치 보겠습니까? 아 정말 개새끼들이에요. 정말 너무한 것 같아. 아 오늘 진짜 내가 요 며칠 너무 절망스러워요. 나라 돌아가는 꼴이. 야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대놓고 저 정말 저렇게 발광을 할 수 있는 건가? 국민들이 이렇게 우습나? 아 진짜로 서울의 봄처럼 전두환의 12.12 때 저질른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지금 거의 뭐 매일매일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끔찍해요, 끔찍해. 그래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저것들이 하는 짓이. 그래서 민주당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건 뭐 진보 진영이나 시민들이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당하는 건데 민주당이 저 의석수를 가지고 제대로 방어를 해야 되는데 마치 내년만 가면은 총선 이길 수 있어. 지금 그거에 지금 빠져 있는 게 아닌가. 정말 끔찍합니다. 하는 짓들을 보면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도 그냥 막 벌어지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아요. 믿어지지가.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오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장달수표 햇 곱창김입니다. 햇 곱창김은 지금 사무리 채널에서 3년간 판매되고 있는 인기가 가장 좋은 제품이죠. 여기에는 인공 감미제가 일절 들어가지 않았고요. 100% 유기농 고창김입니다. 지금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한 5만 원 돈에 팔리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 한 속에 5만 원 돈에 지금 팔리고 있는 건데 한 속에 29,000원, 두 속에 55,000원에 이런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드셔보신 분들은 반드시 한번 꼭 드셔봐셔야 됩니다. 3일이라면 고창김은 한 번은 꼭 먹어봐야 됩니다. 정말 최고. 010-5838-6648로 문자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